어르신, 혹시 지금 과일을 일부러 피하고 계십니까? 콩팥에 나쁘다고 하니까 드시고 싶어도 참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도 그런 어르신을 많이 배웠습니다. 70이 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6개월째 과일을 한 입도 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과일에 당분이 많아 콩팥에 해롭다고 하니까 먹고 싶어도 꾹 참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콩팥 기능이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드시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어떤 과일이 콩팥을 보호하는지,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콩팥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의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어르신, 된장찌개를 오래 끓이다 보면 냄비 바닥에 찌꺼기가 쌓이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콩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에서 하루에 180리터, 그러니까 큰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몸 곳곳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피로감, 붓기, 혈압 이상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콩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콩팥 질환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뉩니다. 단계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래서 식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1단계 어르신과 4단계 어르신에게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계실까요? 그 뿌리에는 오랫동안 믿어온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워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딱 맞는 시기에 오셨는데 그 전까지 몇 달을 혼자 잘못된 방법으로 버텨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콩팥 질환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3단계가 되면 조금씩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살짝 부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증상들이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4단계, 5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온몸이 붓고 혈압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요. 어르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지키려고 식단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할 것은 오랫동안 믿어온 한 가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일은 정말 콩팥의 적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에 당분과 칼륨이 많아서 콩팥에 부담을 준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20년간의 임상 경험과 함께 최근 의학 연구들이 말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일 안에는 구연산과 말산이라는 자연 알칼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중탄 산염으로 바뀌면서 혈액 속에 쌓인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줍니다. 콩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산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일이 콩팥 대신 청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 A&M 의과대학의 고라야 박사 연구팀이 2013년에 임상신장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콩팥 질환 4단계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1년간 과일과 채소를 추가한 식단을 적용한 결과
콩팥 손상 지표가 뚜렷하게 감소하였고 혈중 칼륨 수치는 위험 수준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일이 콩팥에 해롭다는 통념과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카란타르자데 박사와 푸케 박사가 2017년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콩팥 내부의 역과 압력을 낮춰주어 콩팥을 더 오래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께 똑같이 적용되는 답은 없습니다. 콩팥 질환 1, 2단계이시면 대부분의 과일을 큰 제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3단계이시면 칼륨이 낮은 과일을 중심으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4, 5단계이시거나 현재 투석 중이시라면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본인의 상태에 맞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가시면 과일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십니까?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앞에 함께 서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콩팥 상태에 맞는 과일을 고르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려온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직접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미리 줄여주는 셈입니다. 콩팥 질환 3단계 어르신들께도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온전히 섭취하실 수 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보호하고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 함량도 낮은 편이라 콩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생것으로 드셔도 좋고 따뜻한 오트밀 위에 조금 얹어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은 생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계절에 관계없이 부담 없이 활용하십시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소화를 돕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비타민C 함량이 높아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칼륨 함량이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콩팥 질환 3단계 어르신께서는 하루에 1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실 때는 씨 부분까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골드 키위보다 초록 키위가 칼륨이 조금 낮은 편이니 선택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수분이 풍부하여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또한 루털린이라는 한겸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의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단계 어르신께서도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면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하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콩팥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돕는 과일입니다. 칼륨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콩팥 질환 초기 어르신들께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단, 당분이 있으므로 당뇨가 함께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한두 조각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름철에 냉장 보관해 두셨다가 아침에 소량씩 드시면은 수분 보충과 콩팥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할 과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은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혈관에 좋은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3단계 이상 어르신께서는 방울토마토 두세 개 이내로 드시고 토마토 주스나 통조림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일들이 모든 분께 해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2단계 어르신들께는 적당히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3단계 이상이시라면 한 번에 반개 이하로 줄이시고 4, 5단계이시거나 현재 투석 중이신 분들께서는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본인 상태에 맞는 양이 따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어르신께 똑같이 나쁜 과일은 없습니다. 본인의 콩팥 기능 단계에 맞게 종류와 양을 조절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과일을 드실지 아셨다면 이제 그것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결과를 가르는 진짜 핵심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올바른 과일을 고르셨는데도 검사 수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과도 드시고 블루베리도 드셨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드시는 시간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방법을 바꿔드린 뒤 8주가 지나자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충분히 쉬고 난 아침, 콩팥은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걸러내는 역과 압력도 이 시간대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과일을 드시면 콩팥이 칼륨과 당분을 훨씬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다른 음식을 많이 드신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은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양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침 식사 전 혹은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콩팥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드시는 방법입니다. 과일을 먼저 드시면 과일 속 자연 알칼리 성분이 소화되면서 혈액의 산성도를 미리 낮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면은 고기나 가공식품에서 나오는 산성 물질을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콩팥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이 작은 순서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채소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배추, 오이, 숙주나물처럼 칼륨이 낮은 채소를 과일과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고 몸속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드실 때 콩팥에 가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와 오이 한 조각, 이것만으로도 콩팥에게는 참 좋은 아침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콩팥 질환일 2, 3단계. 어르신께서는 하루 6컵에서 8컵, 즉 약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콩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4, 5단계이시거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물도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이 따로 있습니다. 순서 하나, 시간 하나만 바꾸셔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변화가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과일을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도 한 가지를 놓치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부터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어릴 때 드셨던 밥상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된장국에 나물 반찬, 김치 한 조각, 작은 생선 한 토막. 그게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 밥상이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편안하고 부담이 적은 식사였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이 콩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드물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식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면, 가공된 햄, 짠 국물 요리, 시판 반찬들, 편리하고 익숙하지만 이 음식들이 우리 콩팥에 날마다 조용히 부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 세대의 식사는 자연스럽게 산성 부하가 낮았습니다. 발효된 된장, 삶은 나물, 소량의 단백질. 콩팥이 처리해야 할 양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식 식습관으로 바뀌면서 콩팥이 하루에 감당해야 할 짐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콩팥 질환이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콩팥을 조용히 해치는 세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콩팥이 수분을 몸속에 붙잡아두면서 혈압이 오르고 콩팥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매일 반복되어 쌓이다 보면 콩팥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둘째는 가공식품 속 인산 첨가물입니다. 햄, 소시지, 시판 반찬에 들어있는 인산 첨가물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인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혈관과 뼈에 천천히 쌓이게 됩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든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콩팥이 독소를 씻어낼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시거나 드시기 귀찮으시다 보면 물 마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 한 잔이 콩팥에게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루를 건강하게 여는 첫걸음입니다. 어르신 과일 한 조각보다 라면 국물 한 그릇이 콩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깊이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랫동안 몸에 익숙해진 식습관을 과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전부 한꺼번에 끊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께서는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20년간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완전히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억지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콩팥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라면을 드실 때 국물을 줄이십시오. 면과 건더기는 드시되 국물은 서너 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나트륨의 대부분이 국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셔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십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를 더 꼼꼼히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끼니에 채소를 한 가지 이상 추가하십시오. 배추, 오이, 숙주나물처럼 칼륨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시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라면에 배추 몇 장을 함께 넣거나 오이 한 조각을 옆에 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번거롭게 새로운 요리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 하나만 꺼내시면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고기 한 점을 두부 한 모로 바꿔보십시오.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반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산성 부하가 훨씬 낮아서 콩파티 처리하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몇 끼 전부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바꾸셔도 콩파티 느끼는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부는 구이, 찌개, 무침, 어떤 방식으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식사 후 달콤한 간식 대신 사과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십시오. 정제된 설탕이 든 과자나 떡 대신 과일로 식사를 마무리하시면 혈당 급등을 막고 자연 항산화 성분을 함께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함께 있으신 분들께도 과자보다 소량의 과일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더 가볍고 개운하게 식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식단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드시는 밥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꾸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아 보이는 변화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실제 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변화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74살 박 어르신이셨습니다. 콩팥 질환 3단계, 크레아티닌 수치가 2.1mg 퍼 데시리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발목이 부어 있었고 소변에 거품이 꽤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우셔서 라면을 일주일에 5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과일이 콩팥에 나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신 뒤로 넉 달째 과일을 한 입도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드시고 싶어도 참으셨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을 끊으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라면 국물을 매일 다 드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4가지를 함께 바꿔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라면 국물은 5숟가락 이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맵기 배추나 오이를 한 가지씩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약 1.5리터, 6컵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없었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식사에서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꾼 것이 전부였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주가 되자 아침마다 부어있던 발목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에서 1.8mg 퍼 데시리터로 낮아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잠을 편하게 잤습니다. 그 말씀이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단 몇 주 만에.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께서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떼셔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시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텔레비전을 켜시거나 휴대폰을 먼저 보신다고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익숙하게 손이 먼저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그 앞에 추가해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사과 반 개, 이 2가지가 콩팥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왜 하필 아침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조금씩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혈액은 하루 중 산성도가 가장 높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과일 속 자연 알칼리 성분을 드시면 콩팥이 직접 그 산을 처리하기 전에 미리 중화가 이루어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아침 업무가 그만큼 가볍고 수월해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콩팥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또한 공복 상태인 아침에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블루베리나 사과를 빈속에 드시면
과일 속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되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높아집니다. 같은 과일을 드시더라도 시간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과일 습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도 꼭 함께 드십시오.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줄어든 수분을 보충해주고 콩팥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도 좋고 콩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물 한 잔, 과일 반 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을 뻗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이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것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어르신의 콩팥을 오래도록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과일이 콩팥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과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과일을 고르느냐, 언제 드시느냐,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 이 세 가지가 바뀌면은 콩팥이 받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박 어르신처럼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지고 발목 붓기가 가라앉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 그것이 거창한 치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사과 반 개. 어르신의 콩팥이 그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교육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콩팥 질환의 단계와 개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혈중 칼륨, 부종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이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 또는 신장 전문 영양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평소에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십니까? 사과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은 바나나를 자주 드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주변 어르신께도 전해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